지금 공화당 의원들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하라고 저택 급습 사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똘똘 뭉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해주기 위한 노력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 천만 다행이고요.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서로가 의기투합해서 트럼프를 보호하려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원 의원들이 일선에 앞장서서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앤디 빅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맥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앤디 빅스 의원은 이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BI가 권한도 없이 너무 지나친 방식으로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다, FBI는. 니들 이제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빅스 의원은 현재 말하라고 습격으로 FBI와 법무부는 더 이상 미국인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디펀드 FBI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죠. FBI 예산 삭감해라. 아예 그냥 FBI 없애버려라 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여기저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범국민적인 분노가 그에 달하면 달할수록 FBI의 이제 거취 문제가 더 신중하게 이야기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요번 11월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내년에 반드시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FBI는 드디어 이제 조직 개편을 맞이해야 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FBI 지금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때 임명했던 인물 아닙니까? 트럼프 때 임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주변에 있는 트럼프 주변의 인물들이 레이 쟤는 아무래도 완전 관료주의에 빠져 있는 애니까 빨리 해고해라 라고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미 코미 해고했기 때문에, 근데 또 레이까지 또 해고를 하는 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해고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빌바 법무장관이 그걸 말렸다고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크리스토퍼 레이 같은 경우에는 FBI, 전형적인 FBI 조직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FBI의 수장이 되면 사실은 원래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법과 질서, 법에 입각해서 본인이 움직여야 하는 법 집행관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논리, 조직 생리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 자체가, FBI 국장이라는 그 자리 자체가. 근데 FBI라는 조직은 뭐 CIA도 마찬가지지만 정보를 다루고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 정보를 다루는 조직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권은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 암흑의 정권일 때에도, 우파 정권일 때에도 FBI는 그대로 조직이 건재해야 되고, 좌파 정권으로 바뀌었더라도 조직은 그대로 있어야 하니까 그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정치검사 역할을 하는, 정치경찰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건 이제 어느 나라 검찰 조직이라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FBI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FBI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 FBI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럼 또 다른 조직이 뭔가가 있어서 견제 세력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만한 견제 세력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그냥 도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정치검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검찰도 아니면서 검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FBI 역할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지금 특별히 더 심합니다.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더 심각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 FBI 조직에 비하면은 정말 세 발의 피다. 짐 조던 의원이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짐 조던 의원이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4명으로 늘어났다. 내부 고발자가 몇 명 있었는데 그게 이제 14명으로 늘어났다. 14명의 FBI 요원들이 내부 고발자로 우리 사무실에 왔고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FBI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위층이다. 그렇죠. 이 훌륭한 요원들 중 일부는 우리에게 와서 무엇이 허튼 소리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법무부의 정치적 성격이 뭔지, 그리고 교육위원회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지금 다 이야기해주고 있다. 내부 고발자들의 이야기들이 지금 당장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터뜨려가지고 뭘 행동을 하거나 뒤집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원래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조직인데 뭔가를 하려면 법을 만들어서 그걸 해내야 하는데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공화당 쪽에서 원하는 법을 지금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FBI 내부 고발자들이 내부 고발해주는 내용들은 내년에 매우 요긴하게 쓰이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는 못할 겁니다. 상원의 척 그레슬리 상원의원이 이 FBI 내부 고발자 이야기를 처음 들고 나왔었습니다. 지금 FBI에서는 심지어 헌터 바이든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아무런 죄 없는 도널드 J. 트럼프를 막 파헤쳐가고 있는, 그 심지어는 지금 페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스캇 페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수사 대상에 이름이 올라있는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BI 요원이 와가지고 셀폰 뺏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날 저녁에 돌려줬다고는 하지만 뺏어간 날 바로 돌려줬다고는 하지만 명색이 국민들의 대표인 연방의원인데 그것도 하루 이틀 연방의원 한 것도 아니고 5선 의원입니다. 지금 10년째 연방의원을 하고 있는 중진 의원인데 그런 의원 핸드폰을 갖다 그냥 뺏어갔다. FBI 영장도 없이. 이게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래도 내부 고발자들이 14명이나 있어서 이들이 지금 FBI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정보들을 기술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료들은 지금 조용히 쌓이고 있는 중이고 이 쌓여진 진짜 정확한 자료들, 진실들은 분명히 올해 중간선거 지나고 나서 내년에 의회에서 다 공개가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다 묻게 될 것이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발의해봤자 하원 통과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통과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야당이 다수당이다 그러면은 겁을 냈겠죠. 빌바처럼. 빌바가 완전히 겁먹었던 거 아닙니까? 아,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쟤네들이 나 탄핵한다 그러면 나는 완전 불명예로 퇴직당하면은 인생 끝나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전직 장관 예우고 뭐고 그냥 다 박탈당해버리고 아무것도 못. 법관 출신으로서 다시 법조계로 돌아가는 것도 막힐 수도 있고 완전히 자기 목줄이 걸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빌바는. 마찬가지로 지금 메릭 갈랜드도 그런 식으로 의원들이 옥죄할 수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소수당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좀 지나서 다수당으로 바뀌면 얼마든지 옥죄할 수 있다. 메릭 갈랜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트럼프한테 원한을 살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죠. 원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에 그 스칼리스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후임 대법관을 뽑을 때 지명됐던 인물이 바로 갈랜드였는데 본인이 대법관 될 줄 알았는데 그때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었고요. 왠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그때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때 반대를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버락 오바마 임기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무슨 새로운 대법관을 뽑느냐 안 된다. 그리고 못 뽑게 하고 시간을 끌었죠. 질질 끌었죠. 그 시간 끄는 거에 앞장섰던 인물이 미치 매코넬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치 매코넬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트럼프한테 지명권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갈랜드 지명을 취소시키고 그리고 닐 고솔치 대법관을 지명을 합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닐 고솔치 대법관을 인준을 해주었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갈랜드 지금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는 대법관 자리를 못하게 막은 트럼프, 공화당.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개인적인 원한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아무리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례 없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참 안타깝다. 어쨌든 그런 개인적인 스토리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 정권의 개 노릇을 아주 톡톡하게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갈랜드 법무장관의 이야기는 뭐 그렇다 치고요. 케빈 메카티 하원 원내대표도 갈랜드 장관의 승인이 문제가 있다. 이번에 FBI가 급습하게끔 승인해줬다라고 갈랜드가 공공연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떳떳하게 그건 내가 사인한 거야 라고 발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믿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거죠. 갈랜드한테는. 공화당 서열 3위에 있는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 뉴욕주의 하원의원인데요. 스테파닉 의원도 금요일 FBI의 수색을 완전한 남용, 도를 넘어선 권한 남용, 월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FBI가 힐러리 클린턴과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는 보호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트럼프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공화당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서서 비난하는 모습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가만히 바보같이 앉아있으면 우리가 비난해봤자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겠죠. 그래도 이렇게 지저대야, 지저대야 끌고 다니지 못하니까 함부로. 지저라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국민들의 분함을 풀어주기 위한 원성의 소리라도 내주어야 하는 것이 지금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일 것이다.